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신화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신화, 전설, 민담 요렇게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구비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전설, 민담 전부 다 구비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각각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걔네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계승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건국 신화고요. 신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야? 신적인 존재가 주인공입니다. 신성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시간적 배경은 세상이 처음 지나갈 때 태고적이라거나 혹은 국가가 생성되기 초기에 나타납니다. 신화는 증거물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곰이랑 호랑이가 저기 동굴에서 마늘이랑 쑥 먹는 이야기인데 증거물이 어디 있어요? 국가와 관련된 건국 신화는 국가가 그 자체가 증거물이야. 단군 신화의 증거물은 고조선이라는 나라야.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태양이 뜨고 지는 이유, 여러 가지 뭐뭐뭐를 담당하는 신들이 있지. 자연 현상 또 증거물이야. 사이즈가 너무 큰데요. 네, 그래서 신화의 증거물은 포괄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확인해 줍니다. 구비문학이라고 했었는데 그냥 요거 말 대신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설화 요렇게 해놓는 게 더 깔끔하겠네. 밑으로 내려갑시다.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 얘기하고요. 홍익인간 뜻은 다 알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건국. 그러니까 이 주제는 고조선이라는 국가의 건국 이념이 드러나 있군. 그 다음 빨간색 체크. 환인, 환웅, 단군의 3대 구조로 단군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환인과 환웅은 천상계의 존재야. 환인과 환웅은 천상계의 존재야.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 제시하고 있고요. 천손의 혈통이라는 민족적 자긍심. 야, 너 우리나라 세운 분이 누군 줄 알아?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와, 우리 민족 대단한걸. 농경사회의 제의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색깔을 구분합시다. 농경사회의 제의적 성격을 반응하고 있는 것 여기에요. 여기 있습니다. 왜요? 밑에서 본문 읽으면서 확인할 거고요. 이미 다 내용은 아실 테지만 1대 환희는 천상적인 존재, 2대 환웅은 아들이야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존재, 환웅이 내려온 땅은 하늘이 선택한 신성한 곳이다. 아까 얘기했죠. 신화의 공간적 배경은 신성한 곳이라고. 웅녀와의 혼인은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은 곰은 원래 그 동네 살고 있었어. 환웅이 내려온 거야. 그 지역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환웅을 발달된 문명을 가진 이주족, 곰, 웅녀는 그 지역에 먼저 살고 있었던 선주족. 이렇게. 천상계와 단군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결합으로 탄생하고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야기. 본문 보도록 할게요. 고기, 옛 기록에 이렇게 말을 한다. 옛날에 환인이 이렇게 씁시다. 1대니까 퍼스트. 1대. 환인, 재석을 말한다. 옆에 단어 뜻 볼게요. 재석. 한문과 범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미산 정산에 있는 도천의 임금. 환희는
천상에서 통치권 행사하는 하느님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옛날의 환인, 재석을 말한다. 옛날의 환인, 하느님을 말한다. 그의 서자 첫째 이외의 아들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환웅 이대니까 세컨드. 천하의 뜻을 자주 두었다. 지상의 뜻을 자주 두었다.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니 삼위태백, 세 곳의 높은 산, 태백산,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빨간색 체크. 네 글자로 줄이면 홍익인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건국 이념이 드러나 있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여 환인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어 즉시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체크. 천부인. 신의 위력과 영험한 힘이 표상되는 물건. 방울, 칼, 거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방울, 칼, 거울은 어때? 사람들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도구는 아니야. 제의, 제사 지낼 때 쓰는 도구인 거지. 천부인을 주었다. 아, 정치와 종교가 일치를 이루고 있었구나. 정치와 종교가 하나야. 즉, 정치적인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인 거야. 세계를 주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환흥이 무리 3,000명을 거스리고 태백산, 지금의 묘향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태백산, 묘향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여기를 신시, 신의 도시라고 정하고, 그러니까 태백산이라는 것 자체가 신성한 장소야. 신화에 걸맞지.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했었다. 환웅천왕 체크. 환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 여기 재정일치의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웅천왕이라는 말과 천부인 세계의 이야기가 공통점. 예, 전부 다 재정일치 사회다 이거지. 환웅은 여기에다가는 별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밑으로 잠깐 내려올까요? 풍백, 우사, 운사 빨간색으로 체크. 각각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존재. 바람, 비, 구름은 뭐에 중요해? 농사 지을 때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이 셋을 보고서 당시 고조선이 농경사회였었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거지. 계속 보자.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득, 인간의 360가지 일을 그냥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이야. 모든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그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는데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는 진짜 곰이랑 호랑이는 아닐 거잖아요.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토템 부족이야.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여기는 토템 부족이야. 이걸 근데요, 곰과 호랑이를 여성 추장, 호랑이를 남성 추장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야. 요게 올해 막 그 사설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었다. 원래 살고 있었지. 먼저 살고 있었던 부족, 선주족.
환웅에게 사람이 되어 달라고 항상 기원했었다. 환웅이 사람이 되어 달라, 다르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을 교화해 달라, 혹은 선진 문명을 전해달라, 선진 문명을 우리들에게도 전해달라. 이때 환웅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이거 먹으면 사람이 되는 거지. 주술적 성격. 너희가 이것을 먹되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먹되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일종의 시험이죠. 위협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 통과의례.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받아 먹으면서 3, 7에 21일 동안 금기했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곰을 토템으로 한 부족이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을 이겼다. 이겼다라기보다는 얘네들이 이주족과 결합을 했다. 그 정도. 호랑이는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혼인 웅녀와 혼인하여 체크. 요거를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주족과 이주족의 결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빨간색 체크,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다. 단군 왕검 체크. 그리고 왕검이 3대니까 서드. 천상계와 지상계의 결합으로 태어났다. 신성성이 드러난다. 천상계와 지상계의 결합으로 태어난 사람이 만든 나라다.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단군 왕검은 당요,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되는 경인년. 근데 당요가 즉위한 원년이 무진년이라 50년이면 경인년이 아니라 정사년인데 아마 요거는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 정도면 꽤나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다. 평양성, 지금의 서경에 도읍을 정하고 빨간색 밑줄, 도읍을 전하고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함께 제시해 고조선의 건국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믿음. 나라의 이름 건국연도 도읍지를 정해서 체크. 건국신화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신화의 증거물이다. 포괄적 증거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단군 신화인데 단군 얘기는 별로 없어. 따지면 단군 아버지 얘기지. 단군 아버지 신화지. 그렇게는 좀 봐두자. 다음 페이지. 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의 궁홀산, 어떤 곳이 공리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미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체크. 1500년 동안 백악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1500년을 살았다고? 비현실적. 신화의 신성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500년 동안 조선을 다스린 게 누구야? 단군 왕검이지.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직책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하던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 땅에 보내서 다스려라 라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자는 본격적으로 조선을 개화한 인물이야. 조선을 개화한 인물. 그래서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겨다가 사실은 쫓겨난 거지. 그 후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살면서 산신이 되었는데 왕이 임금이 신선이 되었다? 종교적이지. 제정일치 시대의 통치자가 신격화되었다. 나이가 1908세였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원래 단군이 고조선 세우고 있었는데 주나라 무왕이 기자한테 그쪽 땅 너 줄게 해서 기자도 무리를 데리고 왔겠지. 그러면 원래 단군이 세웠던 나라에 살던 사람이 쫓겨가는 거죠. 쫓겨가고 난 다음에 1500년이었으니까 한 400년 정도 더 살다가 그들의 무리는 사라졌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보면은 된다. 그래서 숨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다.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신성한 힘을 지닌 제사장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신단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지상에 자리 잡은 데죠.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어주는 장소다. 풍백, 우사, 운사, 농경사회였구나. 쑥과 마늘을 먹어라. 통과 제의다.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누구 생각나? 어디에 갇혀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면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딱 춘향이 얘기야. 춘향이가 감옥에 갇히는 거랑 화소, 모티프가 비슷합니다. 라고 보면 되지. 여러분들 혹시 주몽시나 알고 있어요? 주몽, 고주몽, 고구려의 건국 시조? 둘 다 3대입니다. 하늘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의 존재, 어머니는 땅의 존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건국 시조의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단군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고 곰, 호랑이 등의 토템의 흔적, 동물을 숭배하는 흔적이 있고요. 갈등이 거의 없지만 주몽은 알에서 태어나 토템 신앙이 별로 없고 적대자의 투쟁 등 시련과 갈등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노골적으로 고주몽, 고조선의 시조 주몽을 죽이려는 존재들이 있지. 그 정도는 확인해 두자. 다음 페이지. 문제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물의 가계도입니다. 인물의 행위를 빈칸으로 채워보자. 1대 2대 3대 서드 이렇게 보시면 되지. 환인 천상계의 존재로 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 환웅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와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자 한다. 웅녀 곰에서 인간이 된 인물, 혼인에서 단군을 낳는다. 단군 고조선을 건국해 1500년 동안 다스리고 아사달로 돌아와 신선이 되었다.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근원을 말해주는 태초의 이야기, 건국 신화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국 신화는 국가 건설의 정당성, 왕권의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건국의 주체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신성한 혈통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출생 과정이 기이한 거야. 알에서 태어나고 곰이 변한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건국의 주체에 권위를 부여하는 신성한 장소도 등장해.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아서 당시 사회 문화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 건국 신화로서 단군은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1500년 살았으니까요. 아버지 환웅은 더 대단하지. 바람비 구름을 거느리고 인간을 다스리고 동물을 사람으로 바꿀 수 있지.
이 정도면 완전 신성한 혈통이죠.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거 아니니까 신이한 출생이고요.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자리 잡은 곳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라는 것들 확인. 건국 신화로서의 특징이니까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자꾸 반복되는 말, 포괄적 증거물이 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설화의 증거물이야. 밑으로 내려가죠.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왜요? 바람, 비, 구름. 농경생활에서 가장 중요해. 당시 사회가 농경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었구나 라는 것들 확인. 만약에 농경사회가 아니라 사냥 수렵의 사회였으면 뭐 말, 활 이런 게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여기 환웅과 웅녀의 혼인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과 신의 결합이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숭배하던 상징물, 곰이 된 인간이 됐다. 부족의 경쟁에서 곰 숭배 부족이 승리를 했다. 환웅으로 대표되는 세력과 곰 숭배 부족이 결합해 새로운 국가를 형성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 더 해드렸죠. 곰은 여성 추장을, 호랑이는 남성 추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민담으로 전해지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내용입니다. 민담에다가 동그라미. 민담 역시 어디에 들어갑니까?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민담은 어떻게 구체적이지 않은 배경. 보통 민담은 일반,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민담의 목적은요, 흥미예요. 재미가 있어요. 흥미를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민담에는 딱히 증거물이 없다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시험 문제는 뭐야? 가 단군 신화, 나 구렁덩덩 신선비. 가와 나의 갈래상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어떤 할머니가 자식을 기원하여 뱀 아들을 낳았다. 충격적인데 어떤 할머니? 어때? 보통 사람이잖아. 이웃집에 세 딸이 아이를 구경하러 왔다. 뱀 아들을 보고 셋째 딸만이 호감을 가졌지. 뱀 아들이 자라서 어머니에게 이웃집 딸과 혼인시켜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청혼을 하니 두 딸은 거절하고 셋째는 좋다고. 첫날 밤 뱀은 허물을 붓고 잘생긴 남자가 되었다. 변신 모티프. 그 뒤 뱀 신랑은 낮에는 뱀으로 밤에는 사람으로 변해 지내다가 얼마 뒤 완전히 허물을 벗었지. 셋째 딸에게 뱀 허물을 주면서 남에게 절대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금기를 나타내고 과거를 보러 간다. 셋째 딸의 실수로 두 언니들이 뱀 허물을 발견하고 태워버리고 뱀 신랑은 허물 타는 냄새를 맡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나지. 남편을 찾아 나선 셋째 딸은 밭 가는 사람, 빨래하는 여자, 까치에게 길을 물어 마침내 지하 세계로 들어가 있고 확실히 비현실적이죠. 뱀 신랑은 새 여자와 혼인해 살고 있는데 셋째 딸은 노래를 불러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게 했다. 셋째 딸은 새 여자와 물 길어 오기, 호랑이 눈썹 가져오기 등 내기를 하게 되고 실연이지. 드디어 뱀신랑과 다시 행복하게 산다. 빼먹었네. 설화 중에 민담은 재미있어, 흥미 목적이라서 대부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읍시다. 밑으로 내려가죠. 단군 신화와 구렁덩덩 신선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소 빨간색 밑줄, 동물이 인간으로 변한다. 금기가 제시된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통과 의례를 거친다. 그러면 요렇게 또 쓸 수도 있겠네. 뭐 물기러 오기, 호랑이 눈썹 가져오기는 시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볼 수도 있겠네. 정도 확인.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구렁덩덩 신선비와 같은 민담은 전승자의 태도와 전승 범위가 신화와 어떻게 다릅니까? 색깔 구분해서 밑줄 긋시다. 신화의 전승자는 이야기가 진실되고 신성하다라고 믿지만 민담은 재미만 있으면 돼. 전승자는 흥미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신화는 여러분들 신화 보면은 어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단군 신화는 우리만 알지. 북유럽 신화 지들만 아는 거지. 신화는 민족적 범위에서 전승이 되고 민담은 이런 얘기 엄청 많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야기. 됐고요. 뭐 됐어.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고 신화를 비롯한 전설 민담의 설화는 오늘도 새롭게 재창작됩니다. 왜요? 재미있거든. 그것보다는 주인공의 행위가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호기심을 자극해서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니까요. 정도 확인. 마지막 한 페이지만 더 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빨간색 밑줄로 싹 다 그읍시다. 건국신화. 고조선의 형성 과정과 왕권 설립 과정을 기술했다. 천재 환인 1대에서 환웅 2대, 단군 3대로 이어지는 다시 빨간색 밑줄 3대기 구조.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쓸 수 있지 않나? 뭐라고? 비슷합니다. 3대기 구조, 주몽신화도 3대기 구조였거든요. 라고 확인. 고조선 나라의 건국시조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신성한 혈통의 나라다. 건국의 주체가 신성시 된다. 건국신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천부인은 임금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풍백우사 운사는 농경생활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신단수에 자리 잡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 신시는 임금의 권능, 무당으로서의 주술성을 발휘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아, 신시는 어디? 재정, 일치, 사회임을 나타내 줍니다. 곰이 웅녀가 되는 것, 죽음의 시련을 겪어낸 통과 의례가 나타나며 제의적 성격을 띱니다. 곰 숭배, 토템 사상, 인본주의적 성격의 확인. 인본주의는 어디에 있는데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기에서의 나타나는 변신 화소는 후대민학에도 열렬히 미어집니다. 단군 신화에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의 이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7일 동안 부정한 것에 출입을 막는 전통이 이때부터 있었구나. 서로 다른 집단이 화합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질적 요소를 인내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은 애초에 뭐 인종차별하고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요만큼 있는 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읽어 보세요.